자, 안녕하세요. 저는 철강과 비철금속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멘토 김동화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알아볼 종목은 바로 이 동부건설인데요. 자, 제가 짧게 동부건설의 핵심 포인트 먼저 짚어드리면, 자, 동부건설은 이제 DB그룹의 핵심 계열사였습니다. 자,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현재는 독립된 길을 걷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먼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빠르게 기업의 개요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동부건설은 1969년 김진만 전 국회 부의장의 아들인 김준기 씨가 이제 미륜건설로 설립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 당시에는 도급순위 600위로 매우 작은 그런 규모의 회사였지만 오일 쇼크가 발생을 한 다음에 이제 1975년 사우디아라비아에 첫 해외 지사를 세움으로써 중동에 제일 먼저 진출을 해서 주베일 해군기지 공사와 같은 대형 수주를 따내게 되면서 지금과 같은 대형 건설사로 좀 성장을 한 회사입니다. 자, 그 후 1978년에 상장을 하고 그리고 1989년 일본에 지사를 설립한 뒤에 사명을 현재 이름인 동부건설로 변경을 하고 이제 동부 엔지니어링을 같이 설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파일을 점점 늘리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좀 합병을 했는데, 자, 2008년 이제 금융위기가 닥치게 되면서 엄청난 적자를 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부채 비율이 무려 500%에 육박했다고 하는데, 자, 이에 따라서 자, 2011년 물류 고속버스 부분을 동부 익스프레스로 분사를 시키고 2015년 1월 7일 기업회생 절차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로써 현재 DB그룹과는 좀 완전히 남남이 되었고요. 자, 현재는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최근 한진중공업을 인수를 했고, 자, 시공 능력 평가 22건에 안착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최근 이제 허상희 대표이사 체제에서 이제 윤진호 사장으로 좀 변경이 되었는데, 자, 결정적인 이유로 이제 작년 매출이 사상 최대였음에도 좀 불구하고 이제 원자재 값 상승이나 노무비 상승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무 구조가 좀 악화가 되었는데, 자, 윤진호 대표이사의 경우 이제 밑바닥부터 약 30년 동안 경력을 쌓고 천천히 올라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이유로 좀 선출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이제 동부건설의 재무제표인데, 자, 확인해 보시면 작년부터 부채 비율이 좀 급격하게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 어느 때보다 자, 오너의 경영력이 좀 중요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우선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약 10개월 동안 다양한 수주를 좀 따내면서 좋은 평가를 아직까지는 받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부건설의 자회사인데, 자, 이제 광산 개발업을 호주에서 영위하고 있는 자회사를 빼고서는 다 같은 부동산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동부건설의 그런 사업들인데, 자, 일반적인 종합건설사와 그냥 똑같죠. 사실 지금처럼 주택 사업이 힘들 때는 이렇게 플랜트 사업에 수주가 큰 도움이 되는데, 자, 동부건설의 경우 이제 주택 사업을 좀 위주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아무래도 대형 플랜트의 경우 중견이나 중소건설사에 시공을 맡기기에는 좀 부담스럽겠죠. 자, 다음으로는 동부건설의 건설 이력들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광역시의 총 사업비 20조 원 규모의 20조 원 규모 프로젝트에 초량동 그리고 수정동 일대를 개발하는 1단계 사업에 참여하기도 했고, 양양국제공항 건설에도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청담대교 그리고 각종 고속도로 사업을 좀 참여를 했고요. 자, 이렇게 플랜트 부분에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참여를 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발전 플랜트까지 좀 다양하게 국내에서 좀 사업을 진행한 이력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부건설의 주상복합 브랜드 센트레빙 아스테리움입니다. 자, 용산에 두 지구가 있고요. 그리고 반포에도 지었습니다. 자, 동부건설의 대표적인 고부가 가치 건축 사업이죠. 그리고 이제 주상복합 말고도 또 아파트도 있는데, 자, 바로 센트레빌입니다. 자, 대치, 이촌 그리고 인천에 위치해 있고, 전 지인이 센트레빌에 살아서 좀 자주 다녔었는데 보안이 정말 뛰어납니다. 자, 범죄예방 디자인이 인증을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을 받았는데, 자, 단순히 주거의 편리함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동부건설의 경우 이제 작년에 최대 매출을 좀 달성한 상황인데, 자, 통상 아파트 건축이 3년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를 해봤을 때 내년에도 작년과 비슷한 그런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건설업의 경우 건축 공정률에 따라서 매출이 인식이 되는데, 이렇게 수장고를 합치면 지금 약 7조 원 정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자, 특별한 문제가 없을 시에는 2025년까지 매출액이 큰 변동은 없을 것입니다. 자, 문제는 자, 보시게 되면 민간 그런 건축 비중이 좀 이렇게 상당히 높게 잡혀 있는데, 자, 이 경우에는 이제 해외 플랜트 건설을 영위하는 그런 대형 건설사에 비해 원자재 가격 상승에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어쩔 수 없이 분양 가격을 올려야 하는데,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건설사들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가격을 좀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기준금리 3.5%로 시중금리는 훨씬 더 높은 상황이라서 이제 가처분 소득은 좀 감소를 하는데, 자, 이렇게 분양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아주 당연하게도 이는 이제 분양 물량의 좀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건설사의 경우 미래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사업을 좀 진행을 하는데, 자, 여기서 100% 분양이 되지 않는다면 정말 큰 타격을 좀 입게 되죠. 자, 실제로 얼마 전에 대우건설이 약 400억 원 규모의 건설 계약을 체결을 한 뒤에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위약금을 내고 계약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좀 이런 부분이죠. 지금은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착공에 들어가는 순간 적자를 좀 각오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마진이 이렇게 좀 급감하고 있는 추세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지금 상황에는 이제 해외 플랜트 수주가 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 자, 이마저도 중견이나 중소건설사의 기회가 굉장히 사실 드문 게 현실이죠. 자, 동부건설이 작년 최대 매출을 좀 기록을 했음에도 대표이사를 변경한 이유를 좀 여기서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동부건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